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녕하시냐라는 인사를 드리기가 참담한 그런 마음입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안녕하시냐는 밤사이 안부를 묻고 시작하는 게 더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한국도 울었고요, 미국도 울었던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빠르게 한국 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주말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48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오송 지하차도에 순식간에 물이 차 들어가서 그 안을 지나던 차량들이 고립되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시민 13명이 이곳 지하차도에서만 희생되면서 충북 지역에서는 15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사망자만 충북 지역에서 15명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이 피해 현장이 바로 이 충북 청주에 있는 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입니다. 이 지하차도에는 최소 15대의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물을 다 빼내고 수습 작업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차만 남아있고 운전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실종 상태로 분류된 사람들도 많아서 최종적으로 사망자 집계는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하차도의 길이는 약 480m로 지하차도 치고는 상당히 좀 꽤 긴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근에 있는 미호천교라는 제방이 있는데 이 제방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막아주는 건 아무것도 없이 이곳 지하차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밀어 닥쳤다는 것입니다. 2, 3분 만에 이 지하차도는 6만 톤의 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 2, 3분이 생사를 가른 것이었습니다. 지하차도에 막 진입한 차량이라던가 아니면 중간쯤 지나고 있던 차량들은 금방 지하를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 운행을 계속하는 순간 그 순식간에 물이 깊게 들어찼고, 그러자 차량의 시동이 꺼졌고, 또 그러자 차에서 나오지 못했거나 간신히 차에서 나와서 자력으로 이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무섭게 밀려드는 물을 이기지 못하고 현장에서 희생됐거나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오송 지하차도는요, 사실상 참사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돌이켜보니까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 무책임한 관계자들의 근무 행태로 인해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사고 전까지 최소 3차례의 홍수통제관리소와 주민 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하차도 통제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토요일 아침 8시 40분이었습니다. 4시간여 전인 이날 새벽 4시 10분쯤에는요. 금강 홍수통제소는 오송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그 미호천 그 주변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충북도, 청주시, 그리고 심지어는 흥덕구, 이 구청 등 기관 무려 76곳에 통보문도 보냈고요.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이어서 2시간이 지난 아침 6시 34분에는 금강 홍수통제소가 유선으로 즉 직접 전화를 걸어서 청주 흥덕구청에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고 1시간 전에는 궁평 1, 2 이장님을 지냈던 그 장찬교라는 분이요,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방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라는 취지의 신고도 했습니다. 1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시청에 즉각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흥덕구청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조정으로만 할 수 있는 그 주민 경고 문자만 발송을 하고 그 누구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방 근처에 있는 지하차도도 통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심각한 상황을 직접 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저 통신사에 연락해서 SK가 됐든 KT가 됐든 그 통신사에 연락해서 그냥 자동으로 발송되는 주민 경고 문자만 발송했으니까 나는 공무원으로서 내 책임은 다했다라고 하는 안이한 그런 인식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 전이었던 지난해 폭우 때는요, 서울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찬 물길 속에 속절없이 희생됐던 그런 사태 있었죠. 그 이후에 재발 방지를 그렇게 약속하더니 이번에는 통제받지 못한 지하차도에서 최소 13명 이상의 희생자가 난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느냐. 이 지하차도에는요, 대중버스도 이번에 갇혀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 버스는 사실 원래 이 지하차도를 지나는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지하차도는 노선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이 손가락만 놀리는 관계 당국의 그 지시에 따라서 원래 다니는 노선을 피해서 이쪽으로 우회하라고 해서 일부러 우회하는 지시를 받고 이쪽으로 우회했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만히나 있었으면 피해를 줄이기라도 했을 텐데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책임만 피하려는 소위 책상머리 행정으로 인해서 안 죽어서도 됐을 애꿎은 희생자들, 안 죽어서도 됐을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지로 몰리고 만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이번 이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13명을 합해서 충북 지역에서만 16명, 충남 지역에서 4명, 경북 19명, 세종시 1명 등 모두 40명, 그리고 실종자는 부산에 1명, 경상북도에 8명 등 모두 9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제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번 한국의 물폭탄 같은 폭우와 관련해서 이곳 미국에서도요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torrenti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orrential. 사전적 의미로는요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미국 방송에서는요 한국의 torrential rain으로 인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라면서 속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그러면 지금 미국 쪽의 보도 좀 보실까요? In South Korea, torrential rain causing mudslides, killing nearly 24 people, and search and rescue are looking for at least 12 more who are missing. The third straight day, torrential downpours caused a dam to overflow. Rapidly moving water destroyed homes and businesses. South Korea's government says nearly 5,000 people have been evacuated in central and southeastern regions. The Public Safety Training Center.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또 이번 보도를 하면서 기후 위기로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기상 이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첨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일요일이었던 어제 충청북도 오송 이 지하차도 침수 희생자를 포함한 피해 상황을 아주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전국을 휩쓴 장맛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그러면서 한국은 여름철에 비가 자주 내리고 산악 지형이 많아서 산사태에도 취약하다라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사상자 수가 예년보다 더 많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쪽의 언론 보도 몇 곳 더 볼까요? 미국의 언론 뉴욕타임즈가 다는 아니니까. 자, 로이터 통신은요,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에 가장 큰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뒤에 한국 정부가 폭우 대비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난이 또 발생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어서 CNN은요, 기후 위기로 기상 이변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아시아 전역에서 폭우 빈도와 폭우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이 같은 폭우가 한반도에는 매년 닥칠 것임을 알고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을 CNN은 보도한 것입니다. 자, 영국의 BBC는요, 지구온난화로 고온다습한 기후가 더 많은 비를 특정 시간에 좁은 지역에 쏟아부어서 한쪽은 폭염, 다른 쪽은 폭우와 홍수로 이어지는 그런 이상 기상 양상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라고 분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 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요, 역시 한국의 폭우 피해 현황을 전하면서 한국은 매년 여름 폭풍과 폭우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서 매년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재산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미국 등 해외의 언론 보도의 공통점은요, 한국의 여름 날씨가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는 분석을 다들 첨부해서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한국의 여름이 동남아시아 기후와 좀 다를 바 없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장마라는 용어는 필요 없고 우기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한국의 기상청은요, 2009년도부터 장마예보라는 말은 폐지를 했고요. 여름이 시작되면 우기로 명명한다라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한국의 기상청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과거와 달리 한국의 여름철 장마 발생과 그 장마의 소멸 시기가 뚜렷하지가 않아서 단순히 3, 4일 또는 5, 6일 정도 비가 내리는 전통적인 그런 장마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이 기상청이 이렇게 표현을 이미 바꿨음을 잘 모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직 그 한국의 그 일부 방송에서는요, 장마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여름철을 우기라고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장마와 우기 둘 다 비가 내리는 어떤 특정 시기를 일컫는 말인 것만은 같긴 한데요. 사실 용어의 차이도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라도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5, 6월 장맛비처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이제 5월, 6월이니까 양력으로 치면 6월, 7월에 해당되겠죠. 그 6월, 7월에 장마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매년 그랬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장마는 그래서 이제 양력 6월, 7월에 많이 내리는 비를 장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6월에서 7월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대한 비구름대를 우리는 오랜 세월 장마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마전선은 지금까지는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한반도를 거쳐서 비를 쏟아낸 후에 북상해서 소멸되곤 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열대 기류가 들어와서 지역적으로 집중호우를 내리면 장마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기라는 것은요, 뭐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무려 5개월에 걸친 시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 시기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립니다. 한국은 뭐 아직은 그런데 뭐 5개월씩 그렇게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니까 우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2개월이냐 아니면 5개월이냐 이 기간을 떠나서 사실 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여름 내내 내리게 하는 그 성질,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성질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장마라고 불렀던 그런 형태는 이미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봐도 우기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는 의견이 요즘은 학계에서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그 한국의 기상 예보를 보면요, 한번 여름에 들어서면 사실상 거의 매일 비가 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주에 목요일 하루 정도 빼고는 적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또 매일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이번 폭우와 비슷한 양의 또 다른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루 반짝 해가 뜰 것이라는 그 목요일도요, 중부 내륙 지방만 그렇지 그날 제주도에는 역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난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고 폭우도 벌써 몇 번이나 왔는데 이번 주도 내내 비, 다음 주는 또 한 번 또 다른 종류의 폭우, 계속 한 달 내내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요, 사실 8월 한 달에만 서울에 비가 내린 날이 24일이나 됐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내린 비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초국지성 호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짧은 시간, 한정된 공간에 엄청난 양의 비를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곧이어 날이 잠깐 개고 또 다음날 또 비가 오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서 이제 인터넷에서는요, 한국에도 아열대성 날씨가 등장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는 한국형 우기라고 결론을 짓기도 했습니다. 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기상청은 지난 2009년부터 제가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마 예보라는 표현을 중단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곧바로 우기에 들어간다는 학계의 주장이 기상청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예보 중단 발표와 함께 지금까지 장마 예보, 즉 언제 장마가 시작돼서 언제가 끝날 것이다 라는 장마 시종, 시작한다, 그리고 종, 끝난다, 언제 장마가 시작돼서 언제 장마가 끝날 것입니다 라는 그 장마 시종 예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미국에 사시더라도 한국 날씨 가끔 접하실 수 있었을 텐데, 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뭐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한국 TV 뉴스 또는 한국의 그 뭐 기상 예보 같은 거 접하실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장마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입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장마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요. 또 그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그 매일 날씨 예보를 TV를 통해서 보면서도 정부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뭐 어떻게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장마라는 표현보다는 우기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는 채택돼 있었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상청이 장마 시작과 끝을 예보하지 않기로 한 그 배경은요, 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진짜 이유는 국민들로부터 매번 욕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한국의 날씨가 과거 우리가 매년 느껴왔던 그런 날씨가 이미 더 이상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상 예보를 과거의 어떤 그 포맷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뭐야, 기상청 제대로 맞히는 거 하나도 없네, 제대로 맞히지도 못하는 게 무슨 기상청이야 라면서 욕을 해댔고요. 또 공부하지 않고 그저 안주하는 일부 언론에서는요, 늘 해왔던 대로 장마가 어쩌고 하면서 예보를 하는데, 그 장마라는 거는 길어야 1, 2주 하고 끝나야 할 텐데 이건 뭐 비가 끝날 생각은 하지 않고 한 달 넘어 두어 달 동안 뭐 거의 여름이면 매일 비가 오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텔레비 보면서 기상 예보 틀렸다라고 하고 한국 기상청 맨날 틀린다고 하면서 기상청이 참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꿎게 욕을 먹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장마라는 표현 우리라도 기상청만이라도 공식적으로 쓰지 말자라고 이미 안 쓴 게 10년이 넘었어요. 이에 따라서 학계는 한국도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 바로 우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강조해야 하고, 그동안의 그 장마 시종 논쟁, 장마가 언제 시작되고 장마가 언제 끝난다라는 장마 시종 논쟁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장마 시종 예보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저 여름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우기입니다 라고 내일 비가 얼마 올 것입니다, 어디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는 어느 정도 올 것이고 어디는 안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후에는 그래도 하루 요 날은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우기에 걸맞는 그런 예보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라는 그런 게 학계의 얘기입니다. 자, 지난 주말 한국의 폭우 피해를 전하면서 장마와 우기의 차이점까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미국도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 피해가 큰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펜실베니아주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펜실베니아 주 정부가 밝혔습니다. 토요일에는 필라델피아 북동쪽에 위치한 벅스 카운티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돌발 홍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자동차 11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마치 한국의 오송 지하차도 피해를 연상시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10명을 구조했습니다만은 안타깝게 3명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해당 지역에는 불과 약 30분 만에 18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거야말로 토렌셜 레인이죠. 양동이가 쏟아붓는 듯한 그런 레인. 현지 소방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4년의 내 소방국 경력을 통틀어서 이렇게 순식간에 홍수가 발생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2명이 실종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는데요. 그 2명이 모두 아기들입니다. 현재 구조대원들은요, 실종 상태인 이 생후 9개월 된 아기와 2살 된 아기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은 홍수 당시에 부모, 오빠, 할머니 등과 함께 이제 홍수 피해 지역을 이동 중이었습니다.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이제 이동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4살 아들과 함께 겨우 순식간에 도로가 막 물에 차니까 4살 아들을 데리고 겨우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아기 2명과 엄마 그리고 할머니는 갑자기 불안한 그 물속에 휩쓸려서 이 아버지가 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이제 희생된 채 발견됐습니다만, 엄마와 할머니는 희생된 채 발견됐습니다만은 2명의 아기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실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펜실베니아뿐만이 아니라 버몬트 주와 뉴욕, 뉴저지 주를 비롯한 이 동북부 일대에는요, 어제도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폭우로 취소된 여객기만 1000편이 넘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코네티컷주와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버몬트주, 또 뉴햄프셔주 일부에 돌발 홍수 경보와 토네이도 주의보 등을 함께 발령을 했습니다.
이 며칠째 비가 많이 온 지역에서는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버몬트주의 필 스캇 주지사는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라면서 주 전역에 돌발 홍수 경보가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이고 잘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북부 지역, 이 한국과 미국의 동북부 지역이 공히 이 토렌셜 레인, 즉 양동이로 물을 붓는 듯한 폭우로 희생자가 속출한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알래스카주 인근 해역에서는요, 지난 토요일 밤 10시 48분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알래스카주 샌드 포인트에서 남쪽으로 약 106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9.3km입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즉각 인근 해역에 대해서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는데 이번 지진과 쓰나미에 관련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명피해 보고는 없다라는 것이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자,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소식을 종합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시간이 이미 좀 많이 간 관계로 인해서 이제 중요한 뉴스 몇 개만 좀 간추려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한인 피부과 의사가 메디케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무려 $660만 배상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연방법무부는 조지아주와 테네시주에 13곳의 피부과 센터를 소유하고 운영을 해온 존 Y 정 씨가 각종 수술과 피부 시술에 대해서 고의로 허위 청구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시작된 이 수사 내용이 담긴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한인 존 Y 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같은 날 같은 환자가 받은 시술을 교묘한 수법으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계속 시술을 받은 것으로 이 메디케어에 청구를 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존 Y 정 씨는 검찰에 기소되자 즉각 유죄를 인정하고 $660만 배상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연방교육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뒤에 20년에서 25년 이상 장기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의 남은 학자금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해 8월 1인당 최대 $2만 학자금 채무액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만은 지난달이었죠. 그 연방 대법원이 의회의 승인 없이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형식의 탕감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학자금 대출 탕감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공약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보수 대법원에서 공약 이행에 제동이 걸리자 내년 대선을 의식한 바이든 대통령이 부랴부랴 플랜 A가 안 되니까 이제 플랜 B를 가동한 것입니다. 이 교육부는 연방정부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에 이미 240차례 또는 300회 월 납입금을 상환한 사람들의 남아있는 대출금은 탕감해주기 위해서 대상자가 되는 80만 4천 명에게 개별 통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짧게는 20년, 길게는 25년 동안 빚을 갚고도 아직도 남아있는 채무가 있다면 취소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0년에서 25년 시기가 좀 다른 것은 개인 소득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은 한 20년만 갚아서도 탕감을 해줍니다. 그 차이입니다. 20년에서 25년 동안 빚을 갚고도 남은 대출금이 있다라는 것은 그 뜻은 소득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만큼 월 납입금을 아주 적게 내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보고 이제 그들의 채무는 탕감해 주겠다라는 교육부의 의미입니다. 네, 톰 크루즈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입니다. 근데 이게 왜 파트 1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번 편은 미션 임파서블 7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지난 주말 지난주 개봉됐는데 개봉 첫 주 미국에서 시리즈 최다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7은 지난 12일 개봉한 뒤에 이제 어제까지 5일간 미국에서만 총 $8천만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가운데 개봉 첫 주 역대 최대 수입을 기록했던 지난 23년 전 2000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2편이죠. 그 2편에 $7,880만 웃도는 최대 수입입니다. 이번에 개봉된 7편은 전 세계적으로는 2억
1억 3,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서 이 영화 제작비는 3억 달러로 지금 집계됐는데요. 영화 제작비 3억 달러를 한 주 만에 거의 다 벌어들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간 북미 지역에서 관객 수는 6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이 미션 임파서블 개봉했는데요. 한국 내 관객 수가 지난주 한 주 동안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한국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61살인 탐 크루즈가 이번에도 그 고난도의 액션을 직접 펼쳐서 관객들의 시선을 또 한 번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미션 임파서블 7편의 제목은 데드 레코닝 파트 1. 이 레코닝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계산, 추산 이런 뜻입니다. 데드 레코닝 파트 1 이번 제목인데요. 왜 파트 1이냐 하면요. 이번 작품은 스토리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번 영화 한 편에 다 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편은 시리즈 8편이 되겠죠. 그래서 8편의 제목은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2가 됩니다. 이번 거는 파트 1이고요. 자, 이는 내년에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간단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짧게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대학 여론연구센터가 조사해서 어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요, 10%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매우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12%에 그쳤고요. 응답자의 과반인 53%는 전혀 대변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서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도 아니고요. 1957년도에 그 한국의 소설가 박경리님의 소설 불신시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었는데 불신시대를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신보다는 신뢰가 좀 더 필요한 시대임을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 여러분들의 지인들의 피해는 절대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편안하세요.